자, 근데 이번에 나온 게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에 나왔는데 뭐 이재명은 과반입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가 이제 35.6%가 나왔는데 문제가 이게 TK 쪽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44.9가 나왔고 이재명이 43.5가 나와가지고 오차범위 내거든요. TK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네. 이게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심각하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예를 들면 그 반대로 호남 쪽을 한번 보시자고요. 어. 호남 쪽은 아마도 뭐 네네. 이거 여론조사 수치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기초로 해서 보면 거기는 아마 이재명 후보가 70% 이상일 겁니다. 네네. 그리고 지난번에 어느 여론조사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 양쪽 김문수 그다음에 이준석이 6%씩이더라고요. 오. 그리고 그쪽은 70% 정도 되고. 네네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격차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호남에서는 물론 호남은 뭐 영남에 비하면 TK에 비하면 그 숫자가 영남 전체에 비하면 훨씬 적고 그다음에 TK하고 비하면은 뭐 영남 호남 전체를 만약에 한다면은 네.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런데 TK는 어쨌든 국민의힘의 어떤 심장, 보수의 그렇죠. 심장이다 상징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오차 범위 내에 44.9 대 43.5라는 그런 오차 범위 내에 숫자 박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 이건 저희한테는 정말로 큰 위기 의식을 저희가 가져야 되고 네네. 특히 PK 같은 경우는 네. 뭐 여론조사 보면 역전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PK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그 이전부터 몇 개의 조짐이 보였어요. 아시다시피 그 거제시장 네네. 거제시장 선거에서 저희가 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네. 거기서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졌어요. 이게 시가 아니지 군이죠 지금 거제. 아, 그렇습니까? 네, 거제군. 거제군. 네. 거제시가 아니잖아요. 거제가 아마 잠시만요. 네, 근데 네. 네. 그래서 거기서 그 지방자치 시네요, 시. 시가 됐구나. 네네. 거제 거제시. 시네요 또. 그러니까 네. 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한 번밖에 진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똑같은 때 치러진 그 부산 교육감, 경남 교육감 선거에서도 저희가 졌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지는 걸 분위기가 보면 사실, 네. 이 분위기가 이게 무슨 김계리 씨는 뭐 우리가 이기고 있었다, 뭐 계몽령 이후에 말이야, 뭐 우리가 다 이기고 있었는데 말이야, 네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하도 똥볼을 차는 거에 대한 거부감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한때 반짝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계속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전조 조건이 그 전조 증세가 있었던 것이죠. 네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보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부산에서도 네네. 김문수 후보가 좀 밀리고 있는데 이거 근데 이렇게 되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고민이 되는데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 이 극우 유튜버들을 포함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자통당 계열. 극우. 네. 그다음에 신천지 그런 그다음에 이제 친윤들 네.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합리적인 중도 보수 그리고 중도 네. 이런 분들이 이게 뭐야 도대체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 참 좀 큰일 났다.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리를 하긴커녕 김계리 같은 분이 들어오시고 네네. 그리고 또 장해찬 씨도 들어오시고 네네. 그리고 여기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 얘기하시지만 지금 극우 유튜버들은 야 우리가 다 그 국민의힘 접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공화당하고도 같이 손 잡을 거야. 자통당도 다 들어올 거야. 그래서 잘하면은 자통당과 국민의힘과 그리고 우리 공화당 이게 다 연합당을 만들겠다. 개판입니다. 네, 뭐 이렇게 할 줄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걱정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지금 이제 여론이 벌써부터 TK나 PK에서는 뒤집혔고 TK에서도 오차범위 내라는 지금 이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그 극우 자통당 세력과 이렇게 결별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김계리 입당에 대해 가지고 윤재혁 지금 본부장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윤 전 대통령 탈당과 김계리 변호사 입당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거든요. 이게 뭔 소리죠 이게? 당연히 상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뭔 소리인지 아무도 이해를 못하죠. 뭐.
그게 뭐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네네, 말이 아니 지금 말이 안 김계리 되는 씨가 소리죠. 어떤 사람인지를 네네. 모른단 말입니까? 환장하겠습니다 정말로. 예, 그거는 네. 지난번에 석동현 변호사가 들어왔을 때, 아 네네. 석동현이 들어온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는 이제 석동현 변호사도 나가고 그리고 음. 함께 나갔잖아요. 지금 윤석열 어. 그 전 대통령 함께 나갔는데, 네네. 그럼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부부지만 정치적으로 다를 수도 있지. 뭐 이럴 음. 수도 있고. 아, 변호인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변호인은 변호인이고 나는 나지. 심평, 김계리, 그다음에 그 석동현 이런 네. 사람들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랑 그 사람들과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 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좀 윤재호 본부장이 하는 얘기가 앞뒤가 다른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일단 그 강한 지지층은 결집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중도층까지 외연 확장을 해야 하는데 조기 대선을 하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중도층 외연 확장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게 자통당스럽게 계속 지금 선거를 또 치르고 있는데 이거 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기 네. 대선을 하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하게 된 이유는 비상 계엄 때문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었죠. 네, 근데 저 네. 분의 지금 윤재혁 그 의원의 주장은 네. 그 조기 대선을 한 게 탄핵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탄핵을 시켰으니까 이건 한동훈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로도 들리고, 근데 그 앞에 얘기를 들어보면 네. 중도층까지 외연을 확장해야 하는데라는 말이 있어서 그건 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또 안 맞네요. 네, 그래서 정확히 저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조기 대선을 하게 된 이 상황에 대해 분노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까 전에 이제 그 김계리 입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힌 걸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좀 지지층 가운데 윤석열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뭔가 대선이 이루어진 거에 분노한다. 그러니까 한동훈 때문에 뭔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도 좀 해석이 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것은 한 네. 쌍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정상적인 비상계엄이 아니라는 건 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소수 한 줌의 사람들 외에는 뭐 모두가 다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재판정에서 그 사령관들뿐만 아니라 사령관들 옆에 있었던 부관들, 대위급들, 영관급들, 위관급들 이런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그 사령관들에게 소리치면서 지시하는 내용들 다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나는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얘기한 적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 갔죠, 그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그 유령한테 지시를 받았든지 그 자기 사령관한테 지시한 사람이 유령이든지 네네네. 뭐, 그리고 문제는 그 유령의 지시를 받고 사령관이 또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 귀신한테 홀렸나요?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그 네네.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 비상계엄 이렇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비상계엄 때문에 결국 탄핵 사태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 탄핵도 본인이 물러나겠다고 책임지겠다고 했다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또 그거를 바로 또 뒤집는 뒤집었죠. 바람에 이루어진 건데, 이 지금 신윤들이 주장하는 걸 보면요. 네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두리뭉실이 넘어가요. 그거 그러니까요. 뭐 문제가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탄핵은 왜 했어? 탄핵은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요, 예를 들면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짓을 했는데 그거를 그 사람 체포하면 네, 왜 체포했냐 야, 이거예요. 그거 왜 체포해? 아유, 강도짓을 하다가 예를 들면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냥 안 하고 간뒀잖아. 근데 왜 체포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정말로. 안 되는 얘기죠. 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이제 당에서 윤재옥 지금 이제 본부장이 총괄 선거 지금 다 하고 있는 본부장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총괄 선대 본부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기가 찬데. 근데 이분은 이제 네. 그 아까 얘기한 대로 홍준표 지금 전 후보를 그 네. 만나러 많이 갔잖아요. 네. 뭐 지금 유상범 의원하고 네. 그다음에 김대식 의원하고 어. 등등이 하와이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농담을 하면 체포조가 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문제는 어디 있는지를 모른대요. 아, 지금 이제 네가 가라 하와이에서 하와이를 가는데 문제가 이제 위치 파악이 안 되는군요. 네, 그거 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신다는데. 네네. 그러니까 지금 가서 그 넓은 하와이에서 어디 가서 예전에 찾겠다는 건지. 네, 무한도전에서 사람 찾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네. 네, 네가 가라 했다가 찾기 쉽지 않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왜냐면 외국은요 네네. 가시면 뭐 우리 다 알지만 네네. 호텔에 가서 누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안 알려주거든요. 네, 안 네. 알려주죠. 그 신변보호 개인적으로 아니 어떻게 개인 정보를 유출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네. 누구가 들어와 있습니까? 투숙하고 네네. 있습니까? 아니 그게 미국 같은 총기 소유가 자유화된 나라에서 그게 큰일 나죠. 히트맨인지 뭔지 네. 암살범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호텔에서 그 사람 정보를 줘서 만약 그 어.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다. 그러면 그거 호텔 아마 난리 납니다. 나가겠죠. 네. 소송 걸면.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상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네. 네. 가서 첫째 어. 가서 만난다 치면 만나면 홍준표 그 후보가 아 맞았어. 니들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가서 도와줄게. 그럴 리가 없죠. 이럴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당을 이분은 또 얼마나 욕을 하셨어요. 그렇죠. 윤석열 한 놈한테 2번 속았다느니 뭐 내다바이 당했다는 말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공격을 했던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다시 그러면 아 그래 이제 그거 다 털고 내가 다시 들어올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지켜보는 사람들은 네. 이게 뭐지 지금 장난하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참 유상범 진짜, 의원이나 네. 김대식 의원이나 빛의 속도로 그렇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사실상. 튀셨던 네, 분들이잖아요. 네? 해단식 하기도 전에 네. 바로 이제 갔던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와서 네. 아 이제 다시 한번 같이 가주시죠. 이러면 네. 아 그래서 뭐 저희가 총리 드리겠습니다. 어. 되면 이렇게 얘기하시나? 오히려 아까 좀 모르겠어요. 열받게 하려고 간 건지 유상범 의원이 간다는 건. 근데 네. 가서 네. 김대식 의원은 워낙 가까운 분이에요. 김대식 의원은 원래 그 홍준표 시장이 그 서울에 올라올 때 서울에 와서 기자들 만날 때 그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 같은 거 다 주선해주고 했던 분이라고요. 그렇게 가까운 분이 빛의 속도로 튀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분노감이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더 열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분들이 가니까 가서 왜 가지? 가면 그 설득한다는 것도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분을 예를 들어서 그 시간에 선거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가서 뭐 못 잡고 며칠 동안 그냥 하와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구경하다 오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왜 가나? 갔다는 생색을 내기 위해서 가는 게 더 측면이 크지 않나? 아, 그러네요. 우리가 이렇게 홍준표를 설득하려고 했다. 그런데 홍준표가 끝까지 안 한 거다. 네. 약간 이런 식의 좀 생색내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